2013년 2월 22일 오전 9시 41분 한국 시간으로다가는 같은 날 2월 22일 1시 41분 저는 지금 타지키스탄 서북부에 위치한 예전 실크로드의 아주 중요한 거점 도시 중에 하나였던 펜지켄트라고 하는 곳에 있고, 지금 현재 후잔드라고 하는 타지키스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이동하려고 차량을 타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때 타지키스탄에서도 유명한 샤흐리스탄이라고 하는 약 3,500m 육박하는 매우 높은 험로를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쉐어 택시의 기본적인 형태인 세단, 소나타나 아반떼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찝차라고 하는 것을 차게 됩니다. SUV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겠죠. 이때 SUV를 고르는데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약 3,500m나 4,000m가 되는 구간, 파미르라든지 또는 케라코럼 같은 아주 높은 산악지대를 갈 때에는 차량 운전자에게 또는 차량에게 자기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맡긴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능하다면 싼 차를 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차를 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좋은 차를 고르는 요령에 대해서 부족한 식견입니다만 조언을 드린다면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이어입니다. 두 번째는 차량의 외관입니다. 세 번째는 차량의 힘입니다. 정리합니다. 힘, 외관, 타이어. 이때 중요도는 제 생각에 첫 번째가 타이어입니다. 두 번째는 외관입니다. 세 번째는 힘입니다. 파워라고 할 수 있죠. 이때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 눈에는 세 종류의 차량이 보입니다. 왼쪽에는 쌍용의 무쏘로 대략 2005년경 전으로 제작된 차량을 보이고, 건너편에는 일본 도요다의 라브4 4륜 구동형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제 앞에는 미쓰비시가 만든 파제로라고 하는 조금 큰 규격의 SUV가 보이는데, 이 경우 간단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미쓰비시의 타이어의 경우에는 현재 일본의 요코하마 타이어가 제작한 가드 EX RV라고 하는 차량의 스터딜리스 가드 EX RV라고 하는 타이어가 동일한 형질의 동일한 수준의 마모도를 갖고 차량 4곳에 똑같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요코하마고 저것도 요코하마고, 또한 모든 타이어의 마모도, 트레드가 모두 다 우수한 형태입니다. 대단히 새 거에 가까운 상태죠.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스페어 타이어가 분명히 있고, 스페어 타이어를 만져봐도 스페어 타이어의 마모도도 대단히 좋습니다. 되게 타이어의 상태가 대단히 견고하고 새 거에 가까운 상태죠. 반면 오른쪽에 보이는 라브4의 경우에는 도요타라고 하는 회사의 네임밸류에도 불구하고, 네임밸류는 지금 현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차량 뒷면에 스페어 타이어가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 운행 도중에 타이어가 펑크가 난다든지, 아니면 타이어에 큰 손상이 왔을 때 교체할 타이어가 없으므로 차량 중단 이후에 대단히 난처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차체 자체의 유명도나 또는 외관이 깨끗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둘째치고, 일단 스페어 타이어가 없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운행 방식입니다. 물론 차체에서 스페어 타이어 하나를 떼게 되면 조금 더 가볍게 운행할 수 있다는 점은 있겠으나, 그러나 그런 가벼움하고는 상관없이 대단히 위험한
모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페어 타이어가 없으면 절대 그 차를 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건너편에 보면 쌍용의 무쏘가 있는데, 쌍용의 무쏘는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만든 차입니다. 그럼 일단은 밑에 스피어 타이어가 있다는 점에서 여유분이 괜찮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지금 타이어에 장착되어 있는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를 보면 카마라고 해서 이 동구권에서 만든 타이어이고요. 따라서 일본 요코하마사가 제작한 거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쪽 보면은 패신저 시 오른쪽 조수석 쪽에 있는 타이어는 요코하마 타이어입니다. 그런데 패신저 시 오른쪽 뒤쪽에 있는 거는 다시 카마라고 해서 동구권에서 만들어 유명한 또 타이어죠. 그 타이어의 종류가 전혀 다릅니다. 타이어 컴퍼니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타이어의 종류 자체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컴퍼니가 다르다는 것이. 그러므로 타이어의 상태 자체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타이어의 컴퍼니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 종류가 다르다는 것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건너편에 있는 라브4의 경우에 스페어 타이어가 없다는 이유로 아예 고려하지도 않고, 무쏘의 경우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어의 네 타이어가 동일한 타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를 충분히 줄 수 있으므로 역시 무쏘를 택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음으로 타이어의 마지막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차체에 있어서의 힘의 경우, 이건 좀 복잡한 문제 있으시지만 라브4의 경우에는 2400cc이고 무쏘는 2900이고, 이 파제로의 경우에는 3000cc입니다. 파제로가 3000cc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이제 측면이나 후면에 보면 V6 3000이라고 써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3000cc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6기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반면에 라브4의 경우에는 4기통에 2400cc밖에 안 됩니다. 캠리하고 동일한 형태의 엔진이죠. 차체도 작고 힘도 약하고, 당연히 라브4라면은 힘이 미쓰비시 파제로에 비해서 밀리겠죠. 그러므로 라브는 당연히 실격이고, 또한 무쏘의 경우에도 파제로에 비해서 아주 미약합니다만 약간 더 작은 힘이죠. 2900이니까 당연히 그래서 파제로가 역시 힘에서도 승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을 고를 때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외관의 형태를 봤을 때 지금 운행하려고 하는 그 운전자의 마음 상태를 차체의 외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차체가 좋냐 나쁘냐 이런 거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운행 전에 세차를 했느냐의 여부를 통해서 운행하려고 하는 그 운전자가 운행할 때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짐작할 수 있죠. 따라서 깨끗하게 비교적 세차를 한 상태의 차량이 운전자의 마음가짐에 있어서도 새롭게 주행을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췄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반면교사나 간접적인 증거가 되므로, 저는 당연히 비교적 깨끗한 상태의 세차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파제로를 택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타이어, 그리고 차량의 힘,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의 외관을 통해서 비교적 현명한 차량 선택의 키 또는 클루, 실마리를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쫓아다니네요.